예,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이제 새로운 챕터 키네틱스의 본격적인 부분에 들어왔고, 키네틱스 첫 시간에는 어떤 리액션이 있을 때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리액션의 속도예요. 키네틱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반응의 속도에 관심이 있는 학문입니다. 속도론이라고 하죠. 반응 속도론이에요. 그렇다면은 가장 근원적인 질문, 반응 속도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기초가 되겠죠. 그러면은 속도를 무엇 가지고 정의를 할 것인가, 무엇으로 반응의 속도를 나타낼 것인가가 정의가 된다면은 그에 대한 관계식을 세우고 그것을 풀어냄으로써 이제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해석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우리가 반응의 속도 정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리액션이 있다고 해봅시다. A와 B라는 대문자 A와 B라는 머티리얼이 만나서 리액션해요. 그렇게 될 때 그 리액션의 B는 몰리는 소문자 A 대 B의 리액션 B로 만나서 그렇게 해서 C와 D라는 프로덕트가 생성이 되는 일반적인 어떤 리액션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리액션의 속도, 리액션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요 C하고 요 C하고 좀 헷갈리는데 요 C하고 요 C는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컨센트레이션이에요. 여기서 이 C는 컨센트레이션을 나타냅니다. 자, 글씨가 작아서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컨센트레이션이다. 요 C하고는 다르다고 보면 일반적인 표현일 뿐이고 컨센트레이션. 그리고 이 부분은 요 개수예요. 소문자 A, B, C, D. 그래서 리액턴트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프로덕트일 경우에는 플러스가 대입이 되죠. 부호가 결정이 되고. 자, 이렇게 디파인을 하는데 레이트 이퀘이션의 레이트, 리액션 속도라는 것을 이렇게 디파인을 하는데 한편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리액션의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 리액턴트의 농도에 비례할 거예요. 농도가 아주 진하다면은 그럼 이것들끼리 분자들끼리 충돌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질 테고 그렇다면은 리액션이 일어날 CD로 넘어갈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니까 이 리액턴트의 농도에 비례합니다. 다만 비례하는 양상이 이렇게 1승에 비례할 수도 있지만은 임의의 알파승, 베타승, 제곱에 비례할 수도 있고 3승에 비례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비례상수가 도입이 돼야 되겠죠.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을 테니까 비례 관계니까 비례상수 정확하게 양쪽을 맞춰주는 비례상수가 도입을 해서 그러면은 이것 또한 리액션 레이트에 대한 표현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관적인 형태의 어떤 리액션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한 것과 이렇게 표현한 것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두 개가 같아야 되겠죠. 어쨌거나 리액션 레이트라는 것 동일한 프로퍼티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이 이퀘이션입니다. 이러한 이퀘이션을 세워놓고 이걸 풀어요. 뭐에 대해서 푸냐면 이 컨센트레이션에 대해서 풉니다. 그러면은 컨센트레이션을 시간에 대한 여기 시간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컨센트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컨센트레이션 예를 들어서 A의 컨센트레이션이다 라고 하면 A의 컨센트레이션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할 것이냐 A뿐만 아니라 B도 되고 C도 되고 D도 돼요. 어떤 리액턴트 혹은 프로덕트의 컨센트레이션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이퀘이션을 풀어내요. 이 이퀘이션은 미분 형태로 나타내있으니까 미분 방정식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해야 될 프로세스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접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근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unknown 컨스턴트들을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인티그레이션, 2단계는 바운더리 컨디션 대입.
여기서 바운더리 컨디션은 이제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바운더리 컨디션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고요. 이렇게 해주면은 컨센트레이션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이런 리액션을 일으켰을 때 예를 들어서 1시간 뒤에는 이 농도들이 어떻게 변했겠구나, C가 얼마만큼의 농도로 생성이 됐겠구나, B가 얼마만큼의 농도로 소멸이 됐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 반응의 리액션 레이스를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훈련을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은 쭉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가 이 키네틱스의 첫 번째로 리액션 레이스에 대해서 정의를 했던 그런 내용이고, 자, 그럼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그젬플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물론 첫 번째니까 가장 단순한 형태를 다뤄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 할 작업은 역시 레이트 이퀘이션인데, 지난 시간에서 레이트 이퀘이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요거를 어떻게 풀 것이냐, 푸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솔루션이라고 하면 혹시 용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푸는 방법, solving, how to solve, 이러한 푸는 방식. 자,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그샘플들을 계속 격파해 나갈 건데, 처음이니까 가장 단순한 요런 리액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A라는 리액턴트가 있어요. 리액턴트는 그냥 A가 있어요. 근데 A가 어떤 주어진 조건에서 불안정해요. 예를 들어서 얘를 온도를 올렸다. 온도를 100도로 올렸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프로덕트 형태로 변하게 되더라. 자발적으로 변하게 되는 A라는 리액턴트가 P라는 프로덕트로 변하는 이러한 프로덕트로 변하게 되는 이러한 단순한 리액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리액션 레이트를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를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요렇게. 첫 번째는, 자, A의 농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A는 리액턴트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마이너스 1분의 1. 개수가 1이니까요. 그리고, A의 농도 변화량. A 농도 변화. 요러한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 속도. 요렇게 기술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리액션 레이트 A의 농도의 알파승 이렇게, 그리고 여기 비례상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비례상수를 K라고 써봅시다. 자, 이렇게도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두 개가 어쨌거나 같은 프로퍼티 레이트, 리액션 레이트를 나타내는 거니까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될 이퀘이션은 이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이퀘이션을 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파는 반응 차수라고 했죠. 리액션 오더라고 했습니다. 그럼 알파가 반응 차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이퀘이션의 형태가 좀씩 함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가정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가정은 알파가 자, 제로인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볼까요? 알파가 제로 오더예요. 0승에 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컨스턴트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어쨌든 수학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알파가 제로다, 제로 오더다. 그러면은 리액션 레이트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V는, 자, 여기는 마이너스 dt분의 dA가 되고, A의 농도의 변화율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여기서는 A가 제로승이니까 K만 남게 되죠. K, 요러한 단순한 형태가 돼요. 자, 이 이퀘이션이 제로 오더일 때는 요러한 단순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미분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가 있죠. 요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은, 자, 우리가 요 컨센트레이션, A의 컨센트레이션에 대해서 항상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자, 요것은 마이너스 K의 d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적분을 해야 돼요. 적분을
양쪽을 적분을 해야 되죠. A의 컨센트레이션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적분 구간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그냥 적분을 해도 되고 구간을 설정해서 적분을 해도 됩니다. 자, 구간을 설정해서 적분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A의 농도는 원래는 A 농도 제로라고 합시다. 처음에는 A 농도가 A0라는 농도였어요. 그런데 시간 t가 됐을 때는 A가 됐다.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간이 0에서 t까지 변했다. 이렇게 구간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주면은 뭐만 남냐면은 결국은 자, A는 A0 마이너스 KT 이러한 솔루션을 얻게 됩니다. 즉 A의 농도는 처음에서부터 마이너스 KT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솔루션을 얻게 돼요. 자, 또는 우리가 이렇게 구간 접근을 하지 않고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구간 접근을 하지 않고 그냥 접근을 해서 나중에 바운더리 컨디션을 내는 여기는 지금 바운더리 컨디션이 미리 대입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부정 접근을 먼저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쪽 접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접근해주면은 이쪽은 어떻게 돼요? A만 남게 되죠. A만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KT 이렇게 되고 부정 접근을 했으니까 unknown constant C 이렇게 남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unknown constant가 나왔으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을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바운더리 컨디션은 이런 거예요. 바운더리 컨디션을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을 대입을 해줄 것인가? 자, T가 0일 때 A의 농도는 A0였다. 자, 이렇게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을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T0 대입하면은 결국은 여기서부터 unknown constant인 C는 A0가 같다. 이렇게 되죠. 처음 농도가 같다. 따라서 A의 농도는 자, 마이너스 KT 플러스 A 처음 농도가 같다. 이렇게 되죠. 자, 두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인티그레이션하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대입한다고 했는데 그런 두 단계로 할 거고 요게 아니면은 여기서는 아예 구간을 처음부터 줘버리죠. 이거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미리 대입해가지고 푸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구간 접근을 해도 구할 수 있고 뭐 결과는 당연히 똑같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만 혹시라도 아직 좀 이해가 미분 방정식을 푸는 데 대해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냥 점검차 두 가지 방식을 대입을 해본 거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제로 찼을 때 이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풀 수가 있고 A의 컨센트레이션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표현형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번에는 알파가 자, 0이 아니고 1, 2, 3, 4 있을 수 있겠는데 1일 때 조금 특수해요. 왜 특수한지는 나중에 보시고 그래서 1이 아닌 경우 이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자, 0일 때는 저렇게 풀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케이션은 똑같아요. 마이너스 dt분의 dA 이렇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쪽 이케이션은 알파가 1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은 아닌 어떤 임의의 알파 값 이렇게 되겠죠. 알파 생이다 이렇게 돼요. 알파가 1이 아니다 라고 가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 이케이션을 풀면 되죠. 그렇다면은 역시 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A의 컨센트레이션에 대해서는 이쪽 항으로 왼쪽 항으로 다 모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다 모았습니다. 그럼 이런 미분방 형식으로 정리가 돼요. 자, A 컨센트레이션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헷갈리는데 이거 통째로 그냥 X라고 하면은 X 알파 분의 1 dx 뭐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복잡한 형태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요거를 양변을 적분을 해야 되죠. t가 0에서 t까지 변할 때 A의 컨센트레이션은 A0 처음 컨센트레이션에서 어떤 특정한 A라는 컨센트레이션까지 변했다. 이런 구간 적분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왜 알파가 1이 아니냐면 알파가 1이면은 요 함수 적분하면 로그 함수가 돼요. 그런데 알파가 1이 아닐 경우는 그냥 몇 승 A 농도의 몇 승 이런 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1일 때만 로그 함수로 되니까 특수한 형태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1이 아닌 경우를 가정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풀어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쪽은 A의 마이너스 알파승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적분 잘 하시죠? 알파 플러스 1 분의 1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A의 마이너스 알파승이었는데 마이너스 알파승에다가 플러스 1 적분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 적분 구간은 A0에서 A까지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 편은 어떻게 돼요? 자, 마이너스 K T의 이쪽의 적분 구간은 0에서 T까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요거 대입해가지고 정리해주면 돼요. 정리해주면은 이런 형태로 남게 됩니다. 자, A 농도의 알파 마이너스 1승분의 1 빼기 A 농도의 제로의 알파 마이너스 1분의 1. 자, A 대입하고 여기다가 A 대입하고 A0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형태가 되고 좌변은 그 다음에 우변은 마이너스 K T만 남게 되죠. 죄송합니다. 자, KT가 남게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알파분의 1은 이쪽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여기 없잖아. 알파분의 1이 있어야 되는 알파 플러스 1분의 1이 없는데 이쪽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 알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KT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알파가 1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은 알파가 1이 아닌 경우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구했으니까 알파가 1인 경우에 대해서도 구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알파가 1인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만 지울까요? 자, 다 지웁시다. 자, 알파가 1인 경우에는 로그 함수가 나오니까 함수의 형태가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따로 떼놓고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알파가 1인 경우 세 번째 알파가 1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자, 3번 알파가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요식 다시 써보면은 마이너스 dt분의 d a의 농도 요것이 k a 이렇게 되죠. 자, 알파가 1이니까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 변수들을 한번 모아봐요.
그러면은 이쪽은 좌변은 A에 대해서 보면은 A 농도분의 1에 D A 이렇게 될 것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K 이렇게만 남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양쪽을 역시 적분을 합니다. 적분을 해요. K dt가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t가 0에서 t까지 변할 때 A의 농도는 역시 A0에서 A까지 변하게 되죠. 자, 그럼 양쪽을 적분을 해보면은 자, 이쪽 적분은 로그 함수가 나와요. x분의 1의 dx라고 똑같은 형태니까 로그 x가 나오죠. 로그에 그 다음에 요거 대입해주면은 자, 이런 형태가 돼요. 다시 써주면은 A0에서 A까지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그냥 마이너스 K에 T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시 써주면은 로그에 A0분의 A가 마이너스 KT 이렇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로그를 풀어주면은 A의 농도는 A0 농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 이런 형태로 최종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가 1이 아닐 때는 여기가 뭐 A의 n승 이런 형태였는데 알파가 1일 때는 이런 익스포넨셜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함수의 차이가 있어서 A가 1이 아닌 경우, A가 1인 경우를 따로 떼놔가지고 구분해서 계산을 해야겠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쨌거나 우리가 한 일은 요 이케이션, 레이트 이케이션, 리액션 레이트에 대한 표현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표현형으로부터 결론적으로 농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이케이션을 풀어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근데 프로덕트에 관심이 있다. A의 농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프로덕트의 농도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다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풀고 나서 이 두 개의 관계를 생각해봐요. 원래는 처음에는 t가 0일 때는 자, A는 A0였고 그 다음에 P의 농도는 없었어요. P는 애당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리액션이 막 일어나면서 P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어떤 시간 T가 되면은 그러면은 A의 농도는 자, 어떤 시간 T에서의 A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도 어떤 P가 될 텐데 근데 중요한 것은 1대1의 비율로 리액션이 일어나니까 어쨌거나 여기서부터 어떤 관계식이 성립해야 되냐면은 A의 남은 농도 그 다음에 P의 생성된 농도는 원래의 A0와 같아야 되는 거죠. 자, 100이 있었어요. 처음에 100이 있었어요. 근데 50 남고 50이 생겼어요. 그러면 합은 100이죠. 어쨌든 100이 있었는데 30이 남고 70이 생겼다. 그럼 합은 100이에요. 그러니까 원래의 농도하고 나중에 두 개의 농도의 합은 같아야 되니까 요 이케이션으로부터 즉 P의 농도는 원래의 전체 A의 제로에서 A의 남은 만큼을 빼면은 P가 되죠. 그러면은 요 식을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P의 농도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액턴트가 얼마나 나왔는가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A에 대해서 푸는 게 맞고 아니 난 프로덕트가 얼마나 생겼는지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프로덕트에 대해서 푸는 게 맞는데 하나를 풀면 나머지는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관계식으로부터 어쨌든 A의 농도든 P의 농도든 시간에 대한 함수로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반응시키면은 얼마만큼의 리액션이 일어나서
리액턴트는 얼마나 줄어들고 프로덕트는 얼마나 늘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리액턴트를 반을 줄이고 프로덕트를 50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시간을 얼마나 리액션 타임을 주면은 이러한 우리가 설정한 그러한 지점에 도달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기본은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리액션 이퀘이션을 레이트 이퀘이션을 세워놓고 이것을 푸는 거예요. 미분방 정식을 풀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절하게 대입해가지고 농도에 대한 시간에 대한 함수로 농도를 나타내는 이러한 과정을 앞으로 계속 반복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요 푸는 건 그럼 요 리액션에 대해서 푸는 건 다 끝났어요. 푸는 방법은 다 끝났고, 개념을 좀 더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요 어떤 큰 줄기하고는 조금 벗어나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타이밍에서 용어를 좀 설명을 도입을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half-life입니다. 반감기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도 많이 들어요. 고고학에서도 탄소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가지고 연대를 추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폐기물이 나왔을 때 그 방사능이 방출이 되는데 그 방사능 방출량이 반으로 줄어들, 몇 년 있으면 반으로 줄어들 것인가? 아니면 저기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 나서 방사성 물질이 방출이 되는데 그 독성이 반으로 떨어지는 게 반감기가 얼마다, 몇 년이면은 반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반감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반감기, 요거는 이제 요렇게도 표기를 합니다. 표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요렇게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즉 2분의 1로 떨어지는 시간, 어느 시간이 지나면 2분의 1로 떨어진다. 농도가 2분의 1로 줄어든다. 우리는 농도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농도가 2분의 1이 되는 시간, 요거를 반감기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자, 요 형태에다가 한번 반감기를 구해볼까요? 꼭 요 형태가 아니어도 되겠지만은 요렇게 1차의 리액션 오더를 갖고 있는 이러한 리액션 이퀘이션, 그리고 농도 이퀘이션에 대해서 반감기를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반감기를 계산을 해보면은 자, 반감기 T가 반감기에 도달했을 때 그때 A는 어떻게 돼요? A는 농도는 자, 2분의 1의 원래 농도 이렇게 되는 요 T 2분의 1을 구해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자, 즉 여기 2분의 1이네요. 2분의 1에 A0가 됐고 A는 그러면은 이쪽은 자 T는 그때 A0의 exponential minus K T 2분의 1 그러니까 T 2분의 1 되면은 요 농도가 처음 농도의 반이 되는. 자, 그러면은 요 이퀘이션을 풀어주면 돼요. 요거 푸는 거는 뭐 일도 아닙니다. 풀어주면은 T의 2분의 1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요 형태에 있어서의 반감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K분의 1의 로그 2 요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러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농도가 반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의 용어가 더 있는데 릴렉세이션 타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릴렉세이션 타임. 자, half-life. 이것도 타임이고 릴렉세이션 타임도 타임이에요. 시간에 대한 건데, 자, 릴렉세이션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거는 요렇게 표기를 해요.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는 여기 2분의 1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2분의 1 되는 게 아니라 2분의 1. 2분의 1.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T가 릴렉세이션 타임만큼 됐을 때 이 농도는 원래 농도의 2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2.7 얼마 하는 그 숫자 있잖아요.
이렇게 될 때 2분의 1이 되는 타임은 half-life라고 하고 2분의 1이 되는 타임은 relaxation time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요것도 구해주면 되죠. 요식 같으면은 자, 농도는 어떻게 돼요? 이쪽 농도가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때 시간은 t 대신에 타우를 대입해주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우만큼 시간이 되면은 농도가 원래 농도의 2분의 1만큼 되는 거예요. 이런 이퀘이션이 성립되는 것이고 그럼 이것도 풀어주면 돼요. 뭐 이것도 아주 단순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릴렉세이션 타임은 타우는 k분의 1이다. 뭐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k하고 역수관계 있죠. 그러면은 뭐 굳이 나는 k를 쓰기 싫고 릴렉세이션 타임을 써서 이 이퀘이션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k 대신에 타우분의 1을 대입을 해줘서 저 이퀘이션을 써줘도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쓴다고 하면은 a 제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 뭐 이런 식으로 요식을 릴렉세이션 타임을 쓰면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half-life라든지 릴렉세이션 타임 이런 용어들도 정의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식에다 대입해가지고 계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장 단순한 형태의 레이트 이퀘이션을 한번 우리가 미분방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는 주어지는 레이트 이퀘이션을 가장 단순한 형태의 이런 리액션 이퀘이션 반응식에 대해서 한번 케이스별로 나눠가지고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half-life라든지 릴렉세이션 타임과 같은 그런 용어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이런 과정을 거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한 단계 복잡해지고 점점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할 것이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이었는지 그 과정을 잘 기억해두고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